지금 이제 오늘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관리위원회 부실이 심각하다 그랬고 선거관리위원회는 또 이걸 바로로 맞받아쳐서 지난 총선 때 보완을 강화를 했고 대통령이 스스로의 정당성, 대통령 당선의 정당성을 부인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내용을 방송을 할 때는 상당히 조심스럽고요. 저 자신이 좀 민감해지는 이유가 저희 애청자들 중에서 상당수의 많은 분들이 부정선거 의혹을 왜 김광일 11시 쇼는 얘기하지 않느냐. 11시 김광일 쇼는 왜 얘기하지 않느냐. 이렇게 부정선거를 의혹 차원이 아니라 확신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그런 분들은 우리 보수 진영 속에서 어떤 코어 역할을 하는 그런 핵심 역할을 하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꽤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조심스럽습니다. 지금 웬만한 그 기성 언론 제가 말씀드린 기성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말도 참 규정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 기성 언론 이런 말이 도대체 가당키나 한 거야? 혹은 뭐 중앙의 메이저 언론 이런 말도 가당키나 한 거야? 뭐라고 써야 돼? 유튜버 언론이 아니고 인터넷 언론이 아니고 신문이나 방송을 중심으로 한 기성 언론 뭐 말 그렇게 해버리겠습니다. 그중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 언론사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왜? 아니라고 믿으니까. 그런데 그것은 언론사 기자들 입장일 뿐이고 지난번 대통령 선거 경선 때 국민의힘의 가장 유력한 후보 중에 한 사람이었던 황교안 전직 대통령 후보, 전직 국무총리, 전직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 후보가 처음부터 끝까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를 했잖아요. 황교안 전 총리는 판사 출신입니다. 법대에 나왔습니다. 아마 그분이 판사였을 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했는지 뭐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선거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는 분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를 했었고요. 그분 경선 치르는 내내 오로지 딱 한 가지 부정선거 얘기만 물고 늘어졌던 분입니다. KBS 9시 뉴스 앵커였다가 나중에 국회의원까지 한 민경욱 씨. 이 사람도 끝까지 부정선거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보수 진영 쪽에서 몇몇 유력한 보수 유튜버들. 누군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상당한 구독자 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유튜버들 중에서 공모 씨, 신모 씨, 배모 씨, 뭐 고모 씨, 뭐 이모 씨. 제가 같이 유튜버를 하는 입장에서 그분들 실명을 다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그냥 딱 떠오르기만 해도 상당히 100만 가까운 이 유튜브 구독자를 가지고 있고 영향력을 상당히 가지고 있는 그분들조차도 부정선거 의혹을 계속해서 부추겼다는 말도 어폐가 있습니다만 그 의혹 근거를 제시하고 의혹 제기를 하고 또 그분들의 유튜브 영상을 많이 보시는 이 시청자분들께서는 그걸 또 거의 확신에 가까운 믿음으로 갖고 계시고 이런 상황이 있는 겁니다. 지금 거기에 대통령이 딱 올라탄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갑자기 보통 문제가 아닌 문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어제 이전까지만 해도 유튜버 차원에서 머물러 있던 부정선거 의혹 제기가 그리고 과거의 대통령 경선 과정에서 황교안 후보가 제기했던 부정선거 의혹 제기가 이제는 현직 대통령 내일 운명이 어떻게 될까 값에 어제 오늘 현직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을 강하게 주장한 거나 진배 없는 담화를 얘기한 겁니다. 상당히 강조를 해가면서.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2020년에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는 제대로 한 겁니까? 4년 뒤 2024년 4월에 치러진 선거는 제대로 한 겁니까? 아니 그 이전에 2022년 3월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는 제대로 치러진 겁니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3월에 매우 큰 격차로 이재명 후보를 이길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투표함 결과를 까보니 0.7%포인트 차이였습니다. 그때 윤석열 대통령은 내가 이재명 후보를 큰 차이로 이길 수 있었는데 이렇게 간당간당하게 0.7%포인트 차이로 나타난 것, 이건 뭔가 수상하다. 이런 생각을 그때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강서구청장 선거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17%포인트 차이로 국민의힘이 졌는데 대통령 혼자만 그 비슷한 17%포인트 차이로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후보자를 사면복권시켜 준 것이죠. 그래서 어제 이제 대통령 그 담화, 제가 뭐 어제 대통령 담화가 이미 지나서 이거 구문입니다. 이 얘기 길게 해봤자 시청자 여러분께 또 저에게 뭐 아무런 득될 것도 없고 이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데 이제 어제 너무나 큰 일로 지나쳐 왔고 거기 온갖 언론들이 이제 대통령이 쭉 29분 동안 했던 거에 대한 팩트 체크를 하더라고요. 저는 대통령이 지금 우리나라 정치 난맥상에서 야당이 그 원인 제공한 부분에 대한 그 분석은 상당 부분 뭐 90% 저는 공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10%입니다. 일국의 대통령이 정색을 하고 프롬프터 봐가면서 즉흥연설도 아니고 미리 준비된 원고를 할 때는 단 한 줄도 팩트에 어긋남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본인이 직접 쓰셨든 아니면 뭐 참모가 썼든 그걸 몇 사람들이 돌려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들리는 바에 의하면 지금 용산 대통령실은 그런 기능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조차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을 그 누구도 마주치지 않으려고 그러고 뭐 들리는 말에 의하면 정무수석 한 사람만 대통령을 보고 있다면서요. 나머지는 전부 다 그냥 숨 딱 죽이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어떤 과정 속에서 누가 초안을 썼고 누가 다듬었고 누구하고 돌려있는 독해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대통령 29분간에 걸친 담화, 그건 그렇게 해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역사적 기록으로 다 남는 거니까요. 12월 3일 날 이 계엄 선포한 뒤로 네 번째 담화 아닙니까? 첫날 계엄 선포 담화, 그 이튿날 4시쯤 돼가 3시 반인가요? 이 계엄 해제 요구 받아들인다는 담화. 그다음에 12월 7일 날, 그러니까 12월 3일 날, 12월 4일 날, 12월 7일 날 그 짧은 대국민 사과 담화. 그리고 12월 12일 날 아니다. 사과라니. 탄핵과 수사에 대해서 맞서 싸우겠다고 한 어제 담화. 이 담화가 그냥 나와서는 안 되는 담화들인 겁니다. 뭐 제가 일일이 다 말하지는 않겠는데요. 오늘 뭐 이런저런 군데에서 대통령 그 담화 내용이 맞는 부분도 있고 틀리는 부분도 있고 간첩죄를 왜 적국이라고 한 걸 외국으로 고쳐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지금 민주당이 가로막은 건 사실이지만 국가보안법 개정 움직임은 없다라는 거고요. 원전 예산 일부 삭감한 건 사실이지만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윤석열 대통령은 90%를 삭감했다. 어제 그런 말을 했거든요. 저도 귀로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팩트 체크를 해보니까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 정부 예산안 목록에 아예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통령이 말한 90% 삭감 이 얘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래서 뭐 지금 제가 손에 들고 있는 건 이건 일일이 여러분께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저희 동료 유튜버들에 관한 얘기가 너무나 많이 지금 실려 있는데요. 동아일보, 국민일보 뭐 등등
오늘 아침 신문, 어제 그제 신문들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부정선거에 편승하는 그런 주장을 한 것이 극우 성향 유튜버들의 음모론하고 비슷하다 그러면서 뭐 기가 막힌 얘기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어떤 내용들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명태균도 여론조사를 조작했다는데, 예?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 선거를 도와주면서 여론조작을 했다, 뭐 이런 지금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또 연결시켜가지고 대통령을 비판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동아일보군요. 동아일보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정선거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을 하면은 싸늘한 눈빛과 무시하는 표정으로 바라봤다. 뭐 이런 기사가 있네요. 그러니까 몇몇 참모들이나 또는 지인들이 대통령한테 부정선거는 그건 이제 그만 내려놓으시죠. 그러면 이렇게 싸늘한 표정, 무시하는 표정으로 봤다.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뭘 모르면 가만히 나 있어. 어이 김광일, 뭘 모르면 가만히 나 있어. 부정선거에 관한 근거를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데 당신이 나보다 더 잘 알아? 내가 다 가지고 있어. 뭐 이런. 아이고 참 민감한 얘기입니다. 저는 저희 그 애청자들께서 이와 관련해서 아주 날카로운 그런 문자들을 참 많이 올려주시기 때문에 여간 신경 쓰이지가 않습니다. 제가 또 이런 얘기하면 김광일 네가 뭘 알아? 그 유튜버 저도 잘 아시는 분들인데 아무튼 이제 계엄의 정당성 뭐 이런 거 얘기하고 또 한동훈 대표를 강하게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고 뭐 이랬던 분 중에서 두 분이 라디오 진행을 맡고 있었죠. 네. 근데 그 두 분 다 어제 오늘부로 라디오 진행에서 하차한다. 뭐 이런 소식도 또 들어와 있고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길게 안 하겠습니다. 그 오늘 중앙일보가 단독으로 보도를 했는데 방첩사령관이 서울이라는 말을 붙이면 안 되죠. 방첩사령관이 경찰청장한테 그 15명 체포 대상자에 대한 위치 추적을 요구했다는 거죠. 그때 그 위치를 추적해야만 체포를 할 수 있으니까 이 휴대폰 추적하면 다 위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네. 제가요 얼마 전에 휴대폰을 분실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 구글에 들어가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경찰에 부탁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그냥 혼자서 쳐보니까 내 휴대폰이 언제 몇 시에 어디에 있습니까? 쫙 나옵니다. 쫙 나와요. 네. 본인은 본인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핸드폰에 이동 경로를 볼 수 있어요. 독립문 사거리에서 밤 10시 40분에 내 핸드폰이 딱 끊겼더라고요. 거기까지는 있었던 겁니다. 그때 제가 택시를 타고 거기를 이동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앞에 내렸습니다. 그렇다면은 그게 누군가 택시 운전수였든지 아니면 뒷좌석에 탄 어떤 손님이었든지는 모르지만 그 휴대폰을 가지고 꺼버렸을 가능성. 저도 이렇게 어느 정도 짐작이 가능한데 경찰이 동원이 되면 뭐 동선 금방 나오겠지요. 그걸 이제 방첩사령부가 경찰청한테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김동현이라는 판사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김동현이라는 판사는 왜 여러분 다 기억나실 겁니다. 11월 25일 날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을 냈던 판사가 김동현 판사입니다. 그런데 11월 25일부터 12월 3일이면은 불과 일주일 만에 계엄 선포를 하면서 이재명 무죄 판결을 내린 김동현 판사가 체포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었다면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우리 사법부에 있는 판사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 일부 언론사가 거기엔 또 대상이 되어 있었다는 뭐 이런 흉흉한 얘기들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사실 확인은 금세 안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나오고 있군요. 언론사 등 기관 12억 원 접수 지시. 저기 언론사는 어디입니까? 언론사 등 기관 10여 곳, 김어준이 운영하는 여론조사 뭐 꽃인가 하는 거기를 말하는 건 아니겠지요. 언론사면 어디입니까? MBC입니까? JTBC입니까? 동아일보입니까? 조선일보입니까? 어디입니까?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닌 겁니다. 저게. 그리고 판사를 체포 대상자로 올려놨었다면 그 또한 보통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전까지 나왔던 얘기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오늘 아침에 그 더불어민주당의 김민석 최고위원이 한덕수 총리에게 자진 사퇴를 종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민주당 쪽에서 내일 오후 5시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이 확실하다고 보고 그 시간부로 한덕수 총리가 바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를 이 계엄 선포 공범자로 몰아서 일단 자진 사퇴를 오늘 중으로 시키고,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는 한덕수 총리가 자진 사퇴를 할 경우에 그 다음 권한 대행은 부총리가 됩니다. 최상목 부총리. 그래 지금 민주당 입맛에 맞는 사람은 한덕수가 아니라 최상목인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벌써부터 쭉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간 현재. 그래서 최상목이 과거 했던 행적들이 쫙 나오는 겁니다. 별의별 얘기가 다 돌아다니고 있어요. 최상목 부총리하고 민주당은 벌써 왼쪽으로 찡긋하고 뭔가 신호가 오고 간 것 아니냐, 이런 확인할 수 없는 이런 이야기.